들어줘 챙겨줘요. 전화하시면 이제 바로 진행할게요. 저희가 순서가 이 순서로 진행이 돼요. 첫 번째 시간은 왜 코로나 시대에 쇼핑 플랫폼인가? 오늘 뉴스에서도 나오더라고요. 전자상거래 엄청 잘 되고 있다고. 그리고 5분 정도 쉬고 두 번째는 왜 나누리 코리아 스마트 EQ 솔루션인가? 이 스마트 EQ 솔루션이라는 게 뭐냐면은 전통적으로 타오바오라는 쇼핑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중국이 알리바바 타오바오가 같은 회사예요. 그 타오바오에서 저희가 타오바오는 소매, 알리바바는 도매. 그러니까 타오바오에서 자동으로 그 이미지랑 상세 페이지를 수집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한국어로 자동으로 번역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네이버 엑셀, 스마트스토어에 맞게끔 엑셀로 이렇게 폼을 만들어줘요. 뭐 쿠팡에도 올릴 수 있고 11월건가에도 올릴 수 있고 저희는 초기 사업자분들은 보통 네이버 쇼핑 많이 하시거든요. 네이버 쇼핑 같은 경우 매일매일 정산돼서 돈이 들어와요. 하루하루 매일매일. 이따가 제가 샘플 사이트 하나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하루하루 돈 들어오는 재미있는 거니까 네이버 쇼핑을 많이 활용하시는데 쿠팡 같은 경우 들어가서 무제한으로도 올리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픈마켓에 들어가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을 보면은 그 전통적인 쇼핑몰 쇼핑 플랫폼이 아니라 이미 준비된 쇼핑 플랫폼에 그 온라인상에서 그림 이미지 장사한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쇼핑몰에서는 뭐 광고 마케팅도 해야 되고 상품을 사입해야 되고 포장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리스크가 없어요. 예, 그런 프로그래밍이 기본적인 부분이고 시작하기 전에 영상을 몇 개 보여드릴게요. 근데 영상을 일부러 좀 빠른 속도로 이렇게 틀어드릴게요. 그게 빠른 속도로 이렇게 뇌에 조금 바뀌면은 뇌가 스마트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영상 좀 보여드릴게요. 정말 최악을 생각하십시오. 바이러스가 종식되면은 다시 원래대로 경제 회복이 이렇게 안 됩니다. 자영업이 점점 힘들어질 거예요. 우리나라는 잘 대처하고 있다고 해서 마음을 놓을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는 상대적으로 잘 대처했을지 몰라도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전 세계 경제가 얼어붙으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얻는 생물학적 데미지보다 경제적 데미지가 훨씬 크게 입을 거예요. 물리적 변화가 아니라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고 나면은 기존이랑 똑같이 복구가 되지 않습니다. 재택근무에 잘 적응하는 회사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회사들은 이게 직원들에게 정서적 만족감이 높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재택근무를 코로나가 끝나도 계속 적용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매일 재택근무는 안 해도 5일 중에 하루는 재택근무를 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앞에서 밥 사먹고 이런 게 있었는데 거기 앞에 있는 자영업자들은 매출이 90%, 80%를 줄어들 겁니다. 원래대로 완벽하게 회복돼요. 그 다음에 플랫폼은 더 강해집니다. 플랫폼 같은 거 잘 안 쓰는데 한번 익숙해지시면 코로나 끝났으니까 내가 다시 직접 사러 가야겠다 이러실까요? 아니에요. 지금 쿠팡은 그렇게 탁 있어요. 안 돌아갑니다. 코로나 이후에 인터넷 어떻게 쓰냐에 대한 연구가 많이 있어요. 당연히 모바일도 올릴 거라고 했는데 안 들었어요. 모바일도 안 올리고 다 PC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플러스가 어떻게 되고 있지만 아무튼 지금 PC를 쓰는 사람이 꽤 많아지고 있다고. 그게 이런 비즈니스 오퍼튜니티인 거예요. 그냥 기회였죠. 나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모든 게 플랫폼화 될 거예요.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이런 플랫폼 비즈니스는 점점 막강해지고 막 그럴 거예요. 막 이게 뭔가 독식하냐. 여러분 다 독식이에요. 그럼 어디가 안 독식이에요? 애플이 독식이고 구글도 독식이고 MS 독식이고 다 독식이에요. 그건 너무 일상화됐으니까 우리가 못 느끼는 거군요. 그거에 대해서. 세상 법칙은 사실 20% 80% 먹게 되는 구조예요. 다양한 법칙은 이렇게 평평하게 이분리 든든하게 펴있는 게 되게 시간 관계상 좀 압축해서 설명드릴게요. 이 영상의 출처는 체인지 그라운드라는 신영성 박사, 고영성 작가 두 분이 송출하는 방송인데 KT경제연구원, 삼성경제연구소에 강의 수강하시는 박사 두 분이에요.
이 영상에서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만들 것인가. 지금 포스트 코로나라고 코로나 이후에도 그 우리나라 경기가 안 좋아질 거라는 예상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대기업 수출 의존도에 대기업들부터 해서 이렇게 수출을 해야 되는 기업들이 많잖아요. 위에서부터 무너지고 이제 자영업 중소기업 무너지고 자영업자가 무너지는데 지금 상대적으로 플랫폼은 막강해지고 있는데 쿠팡 같은 게 온라인 쇼핑몰 한 번 결제하면은 그 주문이 속주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짚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뭐 여기서 또 강조할 게 세상이 평등한다고 생각되는데 생각보다 그럼 평등하지 않다. 뭐든지 90%가 80%를 지배하는 구조가 돼 있다. 이 영상의 핵심 요소는 딱 그 세 가지예요. 한편에 또 다른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위기 시대라고 하는데 지금의 또 한편에서는 지금의 당군일에 가장 돈 벌기가 쉽다는 영상이 또 있어요. 체인지그라운드 영상인데 8월달 영상이에요. 이것도 좀 빠른 속도로 드릴게요. 혹다가 36억 건물주가 되었다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고할 책은요, 심사임당님의 킥보입니다. 심사임당님의 말입니다. 할 수 있다, 누구나 할 수 있다, 누구나 도전할 수 있고 월 1,000만 원 벌 수 있다. 오늘 한 공부의 내용을 들으면요, 이 메시지가 공허하지 않고 결코 허황되지 않고 정말 그럴 수 있음을 알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왕따였던 심사임당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와 36억 건물주, 지금의 심사임당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임당님이 어떻게 이렇게 큰 돈을 벌게 되셨는지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면요, 약 5년 전에 월 200만 원의 직장을 다니면서 부업을 하셨다고 해요. 렌탈 초기호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사업을 벌인 게 스마트 스토어인데요. 이때부터 이것도 그냥 시간당에서 압축해서 설명드릴게요. 이 킵고잉이라는 책이 경제 경영서의 베스트셀러가 돼 있어요. 최근에. 네, 이 책의 저자는 주엄규라고 네이버 치니까 나오더라고요. 1985년생, 나이가 젊죠. 네, 36억 건물을 매입했어요. 근데 이분이 저는 이 책을 보니까 원래 부자였냐? 부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3, 4년 전에 반지하 월세부터 생활했던 분인데 3, 4년 전에 서울경제 PD, 서울경제TV의 PD 한 달에 급여를 180만 원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의 여기 소득은 월 1억 8천. 1000배가 되잖아요, 1000배. 그러니까 3, 4년 전에 스마트스토어를 맨 처음에 딱 시작할 때 그때는 이런 프로그램 쓰지 않았어요. 그냥 물건 사입해가지고 포장하고 막 그렇게 했다가 지금은 자동화 프로그램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스마트스토어에서 한 달에 5천만 원 정도 지금. 그러니까 1억 8천 정도에서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고정적으로 소득 생기니까 36억 건물까지 매입할 정도가 됐죠. 막대하게. 그러니까 180만 원에서 수입이 1000배가 더 벌었죠. 1억 8천. 월 소득으로. 또 하나의 또 영상인데 이건 또 상대적인 영상이에요. 이렇게 매월 1억 8천씩 버는 분이 있는데 어떤 분은 이렇게 돈을 버시는 분도 있다. 지금의 IMF랑 똑같은 시기인 것 같거든요. 코로나 있어가지고 이것도 참고용 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러다가 제2의 IMF 사태가 오는 건 아닌지 모두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저마다의 방법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580이 그들을 만나왔습니다. 전주에 사는 이종용 씨는 IMF 위기가 한창이던 지난 99년 젊었을 때부터 운을 배우던 시계 보면상을 적어야 했습니다. 거래 업체들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지 못해 사채까지 얻었지만 연쇄 부도의 파도를 막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남은 것은 빚만 수억 원. 한동안은 어쩔 수 없이 게임처럼 지내야겠습니다. 이거 연타가지고 딴dak하고 이제 막 하겠지. 가정에 소리했으니까 만만 공사를 하시면 밤 12시 이종용 씨가 도착한 곳은 24시간 싸움입니다. 이곳에서 이 씨는 매일 2시간 정도 청소를 했습니다. 모독한 청소를 끝내면 고작 10분 보고서도 달려갑니다. 수백 세대의 아파트 단지에 신문을 보이는데 채 2시간도 걸리지 않는 데는 이 씨만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전 조일러실에서 자는 살자. 세상 7개의 직업을 해서 24시간 중에 20시간을 일하고 3, 4시간을 주무시는 거예요. 2시간을 자고. 그리고 1시간 이 시에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됩니다. 1시간 주무시면 1시간. 잠자는 시간 죽어버리니까 정말 맛있어요. 하루 20시간 7가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이 시가 버는 돈은 한 달에 450만 원 정도. 대부분 빚을 갚는 데는 하지만 그래도 행복합니다. 그 아까 영상이 좀 되게 상대적이죠. 아까 영상은 한 달에 1억 8천, 젊은 분이 1억 8천씩 버는데 이분은 7개 2시간씩 자면서 10년 동안 일을 해서 1억 8천의 빚을 갚았대요. 10년 동안. 굉장하죠. 네. 근데 그 차이점이 뭘까요? 물론 뭐 이분 되게 성실하고 대단하신 분이긴 한데 그 차이점.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시스템, 그러니까 남의 시간 사가지고 시스템을 활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자기 시간을 계속 투자하죠. 노동을 투자하고. 그러니까 전 자본주의는 잘 파는 사람이 부자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을 파는 사람이 지저분기지. 내 시간을 파는 사람이 급여 생활자. 그럼 연봉 계속 올라가잖아요. 삼성전자 공익해가지고 내 시간 파는 사람이 급여 생활자. 서비스를 파는 사람이 전문직. 뭐 의료 서비스, 법률 서비스, 세무 서비스, 회계 서비스. 그죠? 그리고 어떤 장사 아이템을 파시는 분이 자영업. 그러니까 남의 시간 사가지고 뭐 시스템을 파는 사람은 사업가, 기업가. 그죠? 그 차이점이죠. 이 사람은 노동을 파는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10년 동안 1억 8천의 빚을 갚았고 이분은 아까 보시면은 월소득으로 1억 8천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4년 전만 하더라도 반지에 월세 살았던 분이야. 와이프랑 신혼생활할 때 금수저가 아니었어요. 절대. 36억 건물도 매입하고 반포동 20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차이점이에요. 되게 상대적이죠. 또 하나의 영상 보여드릴게요. 한 달에 아까 그 주원규 씨처럼 월 1억 8천씩 계속 벌리기 시작하면 건물 그런 거 매입할 소망이 있을 거야, 누구나.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의 제일 꿈이 건물주래요. 그 다음에 제2가 유튜버. 저 때는 공무원이 제일 1등 직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오픈되면서 아이들이 일찍 느끼고 깨닫는 거예요. 이 영상도 좀 빠른 속도로 볼게요. 1,000만 원 투자해서 한 달에 월세 1,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거둬들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의 꿈이 건물주라는 건 모두 알고 있으시죠? 제가 저희 강의에 듣는 수강생들에게 당신의 인생의 목표 순간을 적어봐라. 이러면 지금까지 단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적혀있는 것이 바로 건물주의 꿈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는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은 영원할 거랍니다. 제가 가난에서 벗어나서 처음 몇 천만 원의 단위에 드는 거니까요. 제일 먼저 그동안 갖고 싶어서 드림카를 막 샀어요. 그것도 일시불 만죠. 그렇게 총 4대의 차량을 구입했죠. 어머니께 고급 세단도 내 선물을 해드렸고 그리고 통장에 돈이 있더라고요. 한 달에 몇 천만 원, 아니 1억에 가까운 수익이 들어온다는 건 정말 엄청난 일이었어요. 그래서 부동산을 사기 시작했어요. 집을 한 채, 2채 사기 시작했죠. 처음에 통장에 어느 정도 돈이 쌓일 때는 주식으로 재테크를 했었어요. 일정 단위 이상의 돈이 쌓이니까 부동산을 하지 않을 수는 없더라고요. 왜냐면 몇 억씩 되는 많은 돈을 모든 리스크가 존재하는 주식에 투자할 수는 없으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은 영원할 거라고. 결국 돈을 가진 사람들이 투자할 수 있는 투자처는요, 대한민국에서 부동산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왜 모두들 건물주가 되는 꿈을 가질까요? 그래서 저 역시 돈이 생기니까 건물을 같이 갖고 싶어요. 그래서 한 10억 정도 투자해서 살 수 있는 건물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건물을 알아보다 보니까 내가 10억을 투자한다 하더라도요, 한 달에 여기서 받을 수 있는 월세 수익은 정말 얼마 되지 않더라고요. 건물 한 채당 5%에서 많게는 7% 정도의 수익률을 보더라고요. 연수익이 많죠. 그러니까 내가 10억을 투자한다 하더라도 여기서 벌어들일 수 있는 월세 소득은 1년에 500에서 700만 원 정도 되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10억을 투자해서 여기 이제 빠른 속도로 들으면 내가 좋아진대요. 그러니까 이 영상의 또 출처는 건물주라는 거는 저는 그 비활성 소득, 노동을 관여하지 않는 소득이라서 매력 있다고 보거든요. 내가 그래서 뭐 저희 아이들이 돈이 생기면 건물주가 된다는 소망이 있잖아요. 근데 실제적인 건물주들이 평균 수익률이 5%가 채 안 나오는데, 근데 대다수가 융자를 많이 받잖아요. 워낙 비싼 거니까 융자를 받아서 하는데 실질적인 거는 3%가 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10억을 투자한다고 쳤을 때 3%면은 300만 원? 그걸 12개월로 나눠볼게요. 한 달에 50만 원, 70만 원. 매력 있나요? 10억 투자해서 한 달에 50만 원, 70만 원. 반만 비활성 소득이라고 하더라도 그 차이점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스마트스토어 계정에서 저희 뭐 고객분들 거 이렇게 쭉 해가지고 자동 로그인돼 있는데 그냥 샘플로 해서 이렇게 뭐 엄청 잘 되는 건 하루에 200, 300 정도 들어오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건 그냥 보편적인 거. 여기 보시면은 하루에 26만 원, 20만 원, 15만 원, 괜찮게 들어올 때는 뭐 60만 원, 600만 원인가. 네. 그렇죠. 매일매일 돈 들어오는 거죠. 건물주들이 한 달에 한 번씩 10억 투자해서 하는 거랑
온라인에서 매일매일 돈 들어오는 거랑 스마트원은 하나만 할 수 있지 않아요. 3개까지 가능해요. 매출이 좀 어느 정도 하면은. 그리고 단점은 5만 개밖에 못 올려요. 5만 개. 그게 5만 개가 적은 건 아닌데 5만 개를 내가 수동으로 하루에 하나씩 올린다고 치면은 50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50년이라는 시간을 사버렸죠. 자동화 프로그램으로. 그렇죠. 내가 시스템이 돈을 벌어다 주는 구조죠. 아까 노동으로 돈 버는 사람이랑 시스템이 돈 버는 사람의 그 차이점이 확 벌어지죠. 그 차이점 짚어드리고 싶어요. 매일매일 돈 들어오는 온라인 건물주 시스템. 매력적이지 않은데? 그런 거 있어가지고 처음에 그냥 윤곽 짚어드렸고 본격적으로 많이 시작할게요. 그래서 저희가 온라인 건물주 대기 프로젝트 해가지고 이름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오프라인 건물보다 뭐 그렇게 투자되는 것도 없는데 오프라인 건물보다 수익은 훨씬 더 낮다. 세렌디피티라는 혹시 영화 아세요? 요즘에 좋아하는 영화가 아모르 파티라는 영화랑 세렌디피티라는 영화가 있는데 아모르 파티가 니체가 얘기하는 얘기래요. 김연자 씨가 노래 부르긴 했는데 내 운명을 사랑하라. 운명이 그러니까 고난이 있더라도 운명을 사랑하라는 얘기래요. 근데 세렌디피티는 뜻밖의 발견, 어떤 행운, 그러니까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운이라는 건 좋은 인연으로 인해서 온다고 하거든요.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뜻밖의 나한테 행운이 생겼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발견하면은 엄청난 행운의 자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발견하는 자리가 있으면 박수를 쳐. 네. 간략하게 제 소개부터 해드리면은 저는 좀 창업을 한 10년 됐죠. 그래도 좀 창업을 일찍 시작했는데 그 전에는 증권사에 있었어요. 증권사에 딱 다니다가 저는 좀 일찍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은 삼성전자를 3년 만에 퇴직을 한대요. 왜냐면 암만 그렇게 하더라도 시간 파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저는 영업부서, 증권사 영업부서에 있었으니까 뼈저리게 느꼈어요. 아, 영업하는 사람이 소모형 물력, 소모품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선배들 보면서 느꼈거든요. 그래서 빨리 내 사업을 시작해야 되겠다. 내 주도적인 일을 해야 되겠다 생각해보니까 자금을 많이 안 들이고 하는 사업이 제가 보니까 광고업이나 교육 쪽 사업이더라고요. 근데 광고업 쪽 같은 경우는 전문용 PER이라고 해서 이렇게 내가 관여하지 않고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시스템이 어느 정도 복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광고 쪽을 대표해가지고 일을 하는데 제가 그 당시에 했던 쇼핑몰은 지금 설명드린 쇼핑몰이랑 개념이 틀려요. 제가 했던 쇼핑몰 같은 경우는 만드는데도 그 당시 지금은 많이 싸졌을 거야. 100만 원, 200만 원. 근데 그 당시엔 1000만 원 투자했어요. 쇼핑몰 만드는 데만. 근데 1000만 원 투자하면 뭐예요? 광고 마케팅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장사 딱 만들면 뭐예요? 손님들이 안 찾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물건들로 또 사입해야 돼요. 그러니까 잘 팔려 나가면 또 배송을 포장돼야 돼. 그러니까 엄청 무거워지잖아요. 그러면 괜찮게 돈은 잘 돌려가지고 하다가 다른 쇼핑몰에 팔았어요. 이게 너무 무거워지고 헤비해지고 잘 되면 잘 될수록 회사가 이렇게 포장 직원도 필요하죠. 웹 디자인도 필요하죠. MD도 필요하죠. 사무실도 필요하죠. 창고도 필요하죠. 그런 개념에서 굉장히 무거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쇼핑몰이라는 개념이 아까 말씀드린 온라인에 그림 장사하는 개념 아니었으면 저는 관심도 안 가졌어요. 그 당시 제가 하면서 되게 고생스러웠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걸 다시 해야 돼.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닌 걸 아시죠? 온라인에 그림 장사하는 거. 그렇게 가벼운 시스템이다. 짚어드리고 싶어요. 왜? 저는 이게 항상 Y가 먼저 온 것 같거든요. 이걸 왜 해야 돼? 내가 왜 들어야 돼? 저는 코로나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뭐 IMF랑 별반 다를 바 없는 다들 이렇게 마스크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문화적인. 근데 지금 시대가 변하니까 나도 변해야 돼. 살아남잖아요. 근데 미래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똑같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래는 모든 기술 소프트웨어와 플랫폼들이 다 집어삼킨대. 아까 체인지그램 영상에서 나왔잖아요. 플랫폼들이 다 뭐든지 플랫폼 될 거라고. 네. 미래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한 얘기예요. 소프트웨어 플랫폼들이 다 집어삼킨다. 저는 여기서 저희 한 번의 창업은 필수거든요. 왜? 오래 살기 때문에. 그죠? 그게 생계형 창업 아니면 스타트업을 하든 창업엔 근데 똑똑한 사람은 그러니까 스텔스 창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직접 삼성전자 다니면서 창업하는 그런 거 스텔스 창업이라고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왼쪽에 보면은 자영업 점포들의 현실적인 통계청 자료. 그러니까 자영업 점포라는 거는 우리나라 음식 장사 제일 많이 하잖아요. 음식 장사를 한번 창업할 때 창업 프랜차이즈 경매가 한 2, 3억 정도 투자한다고 하거든요. 장사 못 좋은 데는 이태원, 홍대 그런 데 권리금만 2, 3억. 한 5억 정도 투자한다고 했으면은 한 달에 돈 1,000만 원 기대할 텐데 실제로는 다 5%만 400만 원 이상이라는 거. 그러니까 몇 억을 투자하신 분들이잖아요. 권리금 뭐 그런 거 안 해도. 그리고 통계적으로 57%가 월수도 100만 원 되게 아이러니하죠. 이럴 바에 최저시급 올랐으니까 아르바이트 하는 게 낫죠. 하위 20%가 소득 최악인데
휴업해요 해가지고. 그러니까 올해는 더 비관적이에요. 원래 자영업자들이 보통 100만 곳이 매년 들어오면은 80만 곳이 폐업하거든요. 작년, 재작년. 근데 100만 곳이 다 폐업을 했어요. 들어오자면. 그러니까 2, 3억 투자분이 거의 빚으로 투자 많이 해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한 번 망가지면 그 다음에 재계약이 힘들어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오른쪽에 보면은 고용, 일자리 고용 빙하기잖아요. 두 번째는 시간 파는 일이니까 매력적인 게 덜하죠. 그러니까 제가 영상 그냥 킵하고 넘겼는데 37년 공기업 다니다가 그러니까 창업자 자영업 시장 넘어오지 못해서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20군데 넘게 하고 자살하신 분이 있어요. 그 비극적인 영상. 37년 공기업 다닌다고 하더라도 앞에 신의 직장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내 시간 파는 일을 하다 보니까 야생력이 잃어버리는 거죠. 파는 게 시간만 팔던 사람이니까 뭘 팔아야 되는데. 왜 이런 현상이 발생되냐? 전 세계로 봤을 때 피자 한 판의 부의 1%가 절반을 가져가는데 완전 독식화 돼버렸죠. 그리고 20%가 그 나머지를 가져가는데 그럼 난 20% 안에라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80%가 이걸 가져가고 근데 20%는 뭔가가 있고 80%는 뭔가가 없어요. 그걸 이따가 짚어드릴게요. 빈부격차는 계속 커진다는 게 세계적인 통계예요. 미국은 벌써 3명이 50%를 앞서버렸대요. 이 3명이 돈 가진 게 드러내는 부자들 있잖아요. 아마존, 제프 베조스, 구글 오너, 페이스북 오너. 근데 안 드러나는 부자들 있죠. 록펠러 가면, 로스차일드 가면 막 그런 50% 넘겨버렸대요. 이렇게 빈부격차는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를 공감하실 텐데 이 20%가 뭔가가 있고 80%는 뭔가가 없다. 이 소득적인 부분이에요. 20%는 시스템 소득을 가져가고 80%는 임금 소득을 가요. 그러니까 저희 70년대 이전에는 직장 오래 다녀서 퇴직금 가지고 뭐 연금 받아서 노후 준비하고 가능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된다는 거 아시죠? 평생 뭐 해도 아파트 하나 못 산다는 거, 그죠? 대출을 받아서 결국 은행 돈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 시스템 소득은 주자 들어가는 다 시스템 소득 같아요. 주, 우스갯이의 건물주, 기업주, 사업주, 뭐 쇼핑몰 소유주, 뭐 집주인, 땅주인, 지주. 아이러니게 주자들은 다 시스템 소득이네요. 인공소득은 뭐 아시는 것처럼 노동소득, 급여소득. 전 장사라는 것도 인공소득 같아요. 12시간 가까이, 분식장 사람이 12시간 가까이 매달리잖아요. 인공소득이잖아요.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근로소득, 인공소득에서 시스템소득으로 같이 가던가 아니면 시스템소득으로 나중에 이전해버린다. 그죠? 이게 현명한 사람 같아요. 스텔스 창업. 이미 다 독식화됐잖아요. 애플, 구글, MS, 아마존, 페이스북 다 독식화됐죠. 우리나라도 보니까 코로나 생기면서 네이버가 시가총액 3위에 올라갔더라고요. 카카오톡이 6위 올라갔고 현대자동차가 10위권 밖으로 떨어져 나갔고 포스코도 10위권 밖으로 떨어져 나갔고 조선소는 엄청 보이지도 않고 망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되는 거죠. 플랫폼들이 막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유통관리 플랫폼이 저희가 쇼핑 플랫폼 들어가는 거예요. 더 막강해진다는 건 느끼잖아요. 그리고 배송관리 부분 최근에 이슈가 됐죠. 배달의 민족이 저번 달에만 1조가 나왔대요. 매출이. 마켓컬리가 창업한 지 5년이 안 되는데 저번 달에 4천억이 나왔대요. 마켓컬리 대표자가 김세라라는 분인 거 아시죠? 1983년생. 근데 그분이 화제가 된 게 더 화제가 된 건 골드먼삭스라는 기업을 퇴직하면서 더 화제가 된 거예요. 왜냐면 골드먼삭스라는 기업이 일반 사원들 평균 연봉이 10억이에요. 엄청난 회사죠. 직장인들한테 한 달에 월급을 1억을 주는 회사가 있어요. 골드먼삭스라는 회사가. 근데 그거 퇴직하니까 이슈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켓컬리 창업했잖아요.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랑 IMF 국제통화기금이랑 WTO 세계경제포럼에서 공신력 있고 권위가 있는 크게 단체에서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경제 발전의 최대 걸림돌 한국이 미국 다음으로 소득 양극화 지수가 제일 심하대. 그래서 우리나라 자랑스럽게 1등하는 거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근데 노인 비율 1등이라는 거 아시죠? 노인 자살률도 1등, 그리고 이혼율도 1등. 결혼 안 하는 것도 요즘 1등 같아요. 아이 안 낳는 거, 딩크족도 1등, 청소년 자살률 1등. 그게 동네에 있어가지고 좀 양극화가 좀 작용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소득적인 부분도 무시 못해요. 남자가 연봉이 1억이면 이혼율 제로래요. 특히 아이러니지 않죠? 남자가 연봉이 3천만 원이면 이혼율 50% 넘어간대요. 그런 신문자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대안을 되는 게 왼쪽에 유럽처럼 자본세금이라는 건데 근데 우리나라는 공유경제를 볼게요. 미국 경제. 그래서 공유자동차, 공유차, 공유오피스, 공유주방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문재인 정부에서. 근데 공유경제의 문제점은 여기 플랫폼, 저가의 플랫폼 노동자만을 양산한다.
왜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이나모리 가조로 일본의 경영인 신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시간당 체산표, 쉽게 말하면 시급이에요, 시급. 개인도 가정도 주식도 회사도 시급을 따져봐야 된다 얘기하거든요. 만약에 제가 연봉 1억짜리면은 뭐 연봉 1억을 받는 사람이 아까 저 사람처럼 연봉 10억을 받은 분이에요. 연봉 10억이면은 직장인 8시간, 주 5일 잡고 시간당 단가를 계산하면은 연봉 10억은 150만 원, 연봉 1억은 15만 원. 그럼 제가 2시간 투자했잖아요. 저는 연봉 10억을 많이 받는 사람을 치면은 저는 300만 투자하는 게임이에요. 아까 신사임당처럼 1억 8천 벌면은 연봉 10억이죠. 그 사람이 2시간은 300만 원이. 300만 원 이상이 부가가치 나오는 걸 해야 된다면. 근데 공통적으로 플랫폼 뭐 얼마 전까지만 타다, 그죠? 타다, 대리운전, 남자는 뭐 투잡으로 많이 하시잖아요. 요즘에도, 그죠? 힘들다고 하지만 배달의 민족,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 또 뭐가 있어요? 쿠팡 플렉서블, 쿠팡 그런 게 다 시간당 10,000원짜리인 거 아세요? 8시간, 9시간 열심히 하면 할수록 나는 체력적인 한계가 부딪히고 힘들어지는 거. 그러니까 어떤 분이 아까 비유가 있죠. 어떤 분이 한 달에 1억 8천을 시스템으로 버는데 10년 동안 1억 8천을 빚을 갚은 분. 그러니까 플랫폼 노동자만 양상한다. 세상에 두 가지 종류가 있대요. 미래학자들 공통적으로 얘기하는데 수축사회라는 책에서 보면은 한국 경제도 미국, 일본, 유럽처럼 플랫폼을 가진 소수와 플랫폼 노동자 계급만 존재하는 세상을 바꾼대. 플랫폼 비교역사가 확 퍼져버린다는 거. 여기서 플랫폼 아까 홍성국 씨가 쓴 플랫폼적인 관점에서 한번 짚어드릴게요. 우리나라가 2020년도 빅데이터가 대다수 분들이 일자리, 예방, 연금, 소득절벽, 노인비용, 무역차 대다수 이렇게 검색을 많이 한 거예요. 빅데이터가. 근데 여기에 본질적인 부분이 제가 생각할 때 돈이에요, 돈. 돈에 대한 걱정거리, 고민거리, 이게 대다수가 80%가 대다수 분들이 그 걱정거리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돈이라는 게 해결되면은 다 해결되는 부분 아니에요? 공통적으로 그런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개인이 가정도 개인이 동맥경화 되면 죽는다는 얘기인데 동맥경화 돼도 개인도 가정도 죽는 거 아시죠? 근데 돈의 흐름이라는 게 낙수효과처럼 떨어지면 좋은데 이렇게만 올라가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 화폐 전쟁이라는 책 보면은 그 돈의 시스템에 대해서 좀 보이는데 그 화폐 전쟁 되게 두꺼운 책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돈의 시스템에 대해서 그 화폐 전쟁이라는 책을 보면은 그 최상단의 그 정부라는 것도 플랫폼이라고 얘기해요. 돈 찍어내는 플랫폼. 왜 정부에서 저희가 그 최저시급 받는 분들 있죠. 생활수급 받는 분들 한 달에 30만 원, 50만 원. 근데 그분들 상대로 매년 300만 원의 세금이 있대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저희 물건 살 때마다 세금이 있는 거 아시잖아요. 편의점 음료를 산다거나 식료품을 산다거나 다 기름을 넣는다거나 다 세금부터 있고 금융상품 세금부터 있고 그렇게 해서 33가지 세금이 있다는 거 아세요? 개인은 중세, 소득세, 부자세는 법인세, 부동산세, 사업자는 거래될 때마다 10% 부가가치세 엄청날 거예요. 그렇게 33가지 세금으로 사회 시스템을 유지하죠. 정치인들도 월급 주죠, 공무원들 월급 주죠. 그리고 정부는 항공여행 통해 돈도 찍어내죠. 막강한 플랫폼이죠. 네. 그 다음에는 공기업, 공단들이 막강한 플랫폼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공통적으로 보니까 저희 쓸 수밖에 없는 건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집에 가만히 있으면 수도공값은 날라오는 거 아시죠? 수도관리공단, 전기 쓸 수밖에 없죠. 한국전력관리공단, 도시가스 쓸 수밖에 없죠. 거기도 공단 공사회사예요. 그리고 오늘 오실 때 지하철이나 차 활용했을 거야 아마. 지하철 하면 지하철도 아니고 무슨 공단 공사, 그죠? 톨게이트도 공단, 자동차 타면 또 무슨 안전관리 공단, 공단 공기업, 땅도 많고. 그 다음에가 우리나라 그 재벌기업들. 코스닥 상장사의 절반 이상이 재벌기업인 것 같아요. 이름만 틀리게 해서. 그러니까 삼성이라는 회사도 삼성 딱 휴대폰 딱 그것만 있지 않잖아요.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자동차, 삼성르노자동차, 신라호텔, 용인에버랜드, 자연농원, 신세계 이마트, 신세계 백화점 다 삼성계열이죠. CJ도 삼성계열이죠. CJEN은 삼성계열. 한솔도 삼성계열이죠. 소프사 상장. 그래서 재벌들이 문어발식을 하죠.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숫자 들어가는. 그나마 돈을 가져오는 숫자 들어가는. 우스갯 건물주, 사업주, 기업주, 시스템 소유주, 쇼핑몰 소유주. 그리고 나머지 정치인들이 이런 얘기에서 최근에 화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 실명 거론하기 그런데 모 정치인, 무슨 시장 정치인분인데 저희 다 서민들이잖아요. 근데 서민들이
우스갯이로 돈 때문에 항상 서럽게 울어야 서민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서글프게 울어야 서민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사회 시스템이 돈 때문에 서럽게 울게 만들어버리는 시스템이에요. 왜? 우리나라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이 그 세전소득이 500만 원이래요. 중소기업은 200만 원. 근데 한 달에 500만 원 정도면은 결혼해서 맞벌이 안 해도 생활이 되거든요. 100만 원, 200만 원 정도. 근데 대다수가 가계부채가 4천, 5천이 평균이라고 하잖아요. 대출 이자내고 아니면 200만 원 정도 하면은 빚내가지고 생활하는 게 현실 구조로 되는 거예요. 중소기업 다닌다고. 그러니까 남자분이 수작으로 막 대리운전 나가고 막 그런 분들이 있는 거죠. 결혼하면 맞벌이가 힘들잖아요. 아이가 생기면 그런 부분에서 아까 자영업도 5%만 500만 원이고 그러니까 사회 시스템이 이렇게 돼버렸죠. 이 단계를 올라가시라고 독려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플랫폼의 힘이라고 뉴스에도 나오고 있는데 나만의 플랫폼을 가져가자. 플랫폼이 막강해지면 막강해질수록 고급 일자리는 없다는 거 아시죠? 왜 삼성만화들의 우리 조그만 땅덩어리의 삼성만화들에도 30만 명을 고용하는데 전 세계 플랫폼인 페이스북은 2만 명밖에 고용 안 해요. 상대적이잖아요. 삼성도 이름 수익에서 많이 삼성 휴대폰, 삼성전자 해가지고 30만 명 고용하는데 플랫폼이 막강해지면은 고급 일자리는 다 없어지는구나. 여성분들 캐시어지가 없어졌잖아요. 거의 다. 홈플러스 그런 데 없어져 버렸죠. 이마트 다 없어졌죠. 자동화해버렸죠. 다이소 같은 것도 다 자동화시키자. 고급 일자리는 다 없어지는구나. 여기서 두 분이 있어요. 오른쪽은 손정혜 회장님 아시죠? 대표님이랑 간상이 닮았는데 부자간상? 농담이에요. 아시는 분이래서. 그리고 왼쪽은 이혜진 이분 재벌인 거 아시죠? 네, 네이버 총수. 되게 네이버 관계자분 없으시죠? 되게 어리버리야. 굉장히 어리버리한데 이분 재벌이에요. 네이버 지금 4%인데 자산이 1조가 넘어요. 얼마 전에 배달의 민족도 김봉진이라는 분도 뭐 재벌 돼버렸어요. 1조 클럽 회원 돼버렸어요. 카카오톡 김범수 이장 1조 클럽 회원, 이분도 1조 클럽 회원. 뭐 손정혜 회장님 뭐 억만장자가 아시잖아요. 근데 두 분이 갑자기 페이 전쟁이라는 거 한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에 투자하고 어떤 발걸음 하면은 거기에 해안이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그 손정혜 회장님 쿠팡에 투자했다는 거 들어본 적 있죠? 엄청 잘 될 거라 알았나? 그리고 그 알리바바 마임 회장 투자한 것도 아시죠? 엄청 잘 될 거라 알았나? 오퍼레이션을 미국의 아마존이 1등 부자가 됐잖아요. 그리고 왼쪽은 이분이 네이버 총수인데 갑자기 페이 전쟁이라고 하면은 중국은 알리페이라고 다 페이로 결제하는 거 아세요? 우리나라 좀 늦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벌들이 예전에 이제 자본주의 생산의 3요소라고 했대요. 토지, 노동, 자본. 예전엔 그 자본가들이나 기업가들이 토지, 노동, 자본을 신경 썼는데 지금은 모바일 영토 자본을 더 신경 쓴대요. 모바일 영토 플랫폼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경쟁을 하는구나. 중국에는 실제로 이렇게 결제를 한대 알리페이로. 그런 현상이 있다. 왜 이게 전부터 한 5년 전부터 예견됐던 건 역쇼빔 현상 때문에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 부자가 될 거다. 근데 지금 부자가 됐잖아요. 이게 처음에는 이해가 되기 힘들는데 꿈꾸는 다락방이라는 책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지성 작가라고 되게 똑똑하신 분인데 이분이 AT라는 책이랑 AT라는 유튜브 영상에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의 맨하탄에 건물주들 있잖아요. 맨하탄에 미국의 맨하탄 유대인들이 80%가 넘는데요. 근데 그 유대인들의 80% 이상 인구가 아마존 같은 쇼핑몰 기업들한테 다 흘러가거든요. 이미 이 역쇼빙 때문에.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지금 옷가게 있죠. 옷가게, 신발가게, 모자, 가방 장사 그런 분은 주위에 본 적 있어요? 점포도 망한 거 다 보이시죠? 네. 홈플러스 이마트 빼고 그죠? 다 온라인에서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사는 게 편한 거예요. 가방도 그렇고 신발도 그렇고 모자도 그렇고 온라인이 편하고 가격도 싸고 그래서 점포들 그런 점포들이 많으니까 공실이 생기니까 공실들이 돈을 못 벌어가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죠? 유흥백은 다 망한대요. 사람 만나서 차 먹고 밥 먹고 술 마시고 유흥백은 근데 유흥도 우리나라 공급자들이 많아요. 너무 자영업자에 묻어. 커피숍마들의 공급자 9명, 소유자 1명, 8명 없어져야 되는 거죠. 이게 O2O라는 게 아까 온라인 투 오프라인. 저희 다 쓰는 게 다 온라인 투 오프라인이에요. 거대한 부의 집단을 가져올 것이다. 한번 여기 20대 분 계세요? 20대. 20대 분. 20대 그 여성분들이 그 일상을 한번 그려볼게요. 20대 여성이 일어나자마자 카카오톡에 친구들이랑 교류하고 일도 카카오톡으로 많이 하고 요즘에 자택근무도 하고 그리고 출근하면은 귀찮아가 카카오 택시를 불러요. 아니면 그 지하철 타고 가요. 그 친구들이 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많이 해요. 근데 마음에 드는 옷이 있어요.
그럼 바로 쇼핑을 주문을 해요. 쿠팡이나 네이버 쇼핑이. 그러니까 직구로 배송이 돼요. 그 사이에 점심을 먹는데 귀찮아서 배달의 민족 주문을 해. 그죠? 그리고 퇴근하면은 넷플릭스를 보던가 유튜버 50대 이상이 제일 많이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 시청률 유튜브를 보죠. 제가 말씀드린 다 모바일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네. 다 그렇게 나는 온라인 오프라인 거대한 VJ팬을 가져올 것이다. 이게 2016년도 자료예요. 근데 코로나 있으면서 다 역전돼 버렸잖아요. 이 시장은 더 빠르게 가고 있고 여기서 한번 결정적인 게 저는 이 시장이 이렇게 클 줄 몰랐어요. 157.5 쇼핑몰 시장이. 왜 네이버가 우리나라 검색을 독점하는데 네이버 검색과 뭐가 사조 시장이거든요. 매년. 근데 네이버 입장에서 이 시장이 끝나지 않을까요? 모바일 검색을 독점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네이버에서 가진 금을 한 300억 정도를 뺏어 갖고 있어요. 매년마다. 그게 니네 알고리즘 조작해서 니네 거 쇼핑 위주로 노출해주는 거 아니냐. 올해도 200억, 300억, 작년에도 200억, 300억, 재작년도 200억, 300억. 근데 계속 근데 꿈쩍을 안 하는 거야. 200억, 300억 내고 말지 뭐. 이거는 이 시장이 엄청 크니까. 네. 눈에 보이시죠? 그 쿠팡, 이거 손정희 회장님이 이거 투자한 거네요. 쿠팡 팀원. 우리 NL 회사들 공통점이 삼성도 비싼데 다 사오고 있더라고요. 코엑스 맞은편에. 되게 비싼 탕덩어리잖아요. 코엑스 맞은편에. 삼성 같은 본사들 다 수원 영통으로 이전했는데. 시대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타다 같은 경우도 뭐 택시 해가지고 택시 기사가 자살하면서 물러갔잖아요. 거의. 근데 3조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저희 시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6개월, 12개월 하는 친구들이 1,000만 원 정도 벌어가고 아까 신사임당은 뭐 1억 6천 막 그렇게 벌어가고 이렇게 그럴 수 있는 시장인 거예요. 시장 자체가 파이가 크니까. 여기서 배달의 민족 여기가 합병했다는 거 아시죠? 독일의 딜리버리 비용이라는 데서 뭐 4조 몇천억 투자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김봉진이라는 분이 재벌이 돼버렸고. 근데 여기 골드만삭스 같은 데서 이미 투자를 해버렸네. 여기 연봉 10억짜리 애들이 수두룩한 데잖아요. 엄청 똑똑한 사람들. 시대적 얘기는 딱 판이 보이는 거죠. 여기서 한번 짚어드릴게요. 왜 모든 비즈니스는 모바일로 통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공급자, 생산자 입장에서 딱 보면 돈을 벌잖아요. 근데 모바일을 잡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제가 업무폰인데 이따 나중에 쉬는 시간에 보여드릴게요. 업무폰 딱 보면은 10시 20, 오후에 10시 얼마, 오후에 9시 계속 상담 문의 들어오는 거예요. 업무폰.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쉬는 시간에. 그러니까 시스템 만들어 놓은 모바일 장에서. 왼쪽에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우리나라 제일 기업 삼성. 38년도에 시작했는데 삼성 상해로부터. 근데 알리바바라는 회사랑 차이점이 알리바바는 제품을 제조를 하나도 안 해요. 물건 그냥 연결만 해요. 오해를 하시는데 물건 하나도 생산 안 해요. 근데 60년 시간을 앞서가면서 시가총액이. 삼성은 제조 많이 하잖아요. 휴대폰, 반도체, 삼성 르노 자동차, 조선소 많이 하잖아요. 호텔lok도 하고. 왼쪽에 이 업계에서 보여드리면은 저희가 하나의 모바일 플랫폼을 가지고 있으면 기회일 수 있구나 하나 짚어드릴게요. 여기 왼쪽에서는 실제 기업의 본질에서 재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건데 신라호텔 이부진 회장이 이건희 회장님 따님이에요. 근데 그 신라호텔 이건희 회장, 이부진 회장한테 여쭤본 적이 있는 사례예요. 부진한 호텔업의 비즈니스의 본질은 뭐야?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부진 회장이 호텔업의 비즈니스 본질은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프랜차이즈 업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엔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이런 개념으로 풀어드릴게요. 숙박이나 서비스업 잘해서 부동산 가치 올려가지고 부동산 전세계 프랜차이즈를 한다는 거예요. 신라호텔이 뭐 제주도에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확장돼 있고 하이트 호텔도 마찬가지죠. 기업으로 치면 다이소라는 기업도 부동산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영화 혹시 맥도날드 아시죠? 그 파운더. 그 맥도날드 햄버거 팔다가 막 조짜보다가 부동산 같이 하면서 돈 버는 거 아시죠? 네. 그러면서 부동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리스크는 되게 많아요. 땅도 매입해야 돼요. 건물도 올려야 돼요. 직원들도 막 엄청 많을 거예요. 물론 여기 전문가도 많겠지만 브랜드 같이 올려야죠. 투자도 받아야 돼요. 근데 오른쪽은 에어비앤비 창업 스토리라는 책 보니까 여기 사장님 30살 초반에 사장님 20대 사장님 초반에 사장님 세 분이서 창업을 시작했는데 10년 전만 하더라도 1년 동안 사무실 월세를 못 냈대요. 금수저가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10년이 안 됐는데 100년 된 게 막 써버렸어요. 모바일 영토 예전에 땅에서 모바일 영토로 바뀌었구나. 네. 극단적으로 비교가 진짜 모바일 영토를 가지고 있어야 돼. 나만의
PC 기반의 사이버테크가 모바일 영토한테 뺏겨버렸잖아요.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데 불구하고 모바일 영토가 답이구나. 간절함이 있으신가요? 이제 아는 거랑 실천하는 거는 간절함의 원동력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이 간절함이 있는 분이 저희 것도 하시더라고요. 부자들이 하는 게 아니라. 근데 간절함은 궁죽변, 변죽통, 통죽구라고 주역에 나오는데 사람이 궁하면 변하고, 그러니까 간절해야 좀 변하잖아요. 변하면 통하고, 통하면 구하게 된다. 그러니까 간절함의 전제가 첫 번째라고 생각돼요. 아는 거랑 실천의 영역이 틀리다. 그런 방법이 보이는데, 저는 이 사람을 되게 좋아해요. 이 사람 철학을. 이 피터 트리라고 미국에서는 이 사람이 재계에서 이상 모르면 확률이에요. 왜냐면 우리나라로 치면 삼성, LG, 포스코 다 투자했던 사람이에요. 아마존 빼고 다 투자했더라고요. 페이팔, 페이스북, 테슬라. 이 사람 다 억만장자 만들어줬어요. 이 사람 한 명에서. 스탠포드에 철학과 나왔는데, IT 뭐 그런 거 하나도 모르는데, 링크드인, 구글, 유튜버 이런 거 다 투자해가지고 다 억만장자 만들어줬는데, 이 사람이 철학적으로 딱 제로 투 원, 경쟁하지 말고 작은 틈새에서 선점해라. 근데 저희 다 우스갯얘기로 다 경쟁하지 않나요? 스카이대 나와가지고 삼성전자 들어가고 승진경 게임하고, 그러다 퇴직하면 우스갯 치킨럽 게임하고, 치킨럽 게임 우스갯얘기가 대기업 다니다 치킨집, 공기업 다니다 치킨집, 영업사원 하다 치킨집, 치킨집 차리고 빚쟁이 돼서 망한다. 치킨럽 게임이라는 건데, 그런 경쟁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경쟁 구조가 아니라 의사, 변호사 자격증 따가지고 또 마케팅 경쟁하잖아요. 그러니까 의사,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변리사, 그분들 다 마케팅 경쟁하잖아요. 그죠? 그런 경쟁 체제가 아니라 작은 틈새에서 선점해라. 타이밍 봐서. 그러니까 온라인 이미지 장사는 작은 틈새예요. 이제 구매 대행 서비스업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정부에서 사업자 나온 지도, 사업자 풀 나온 지도 1년이 채 안 돼요. 근데 극초기 사업자들은 신사임당 같은 분들이 성공 모델이 있잖아요. 지금 초기 사업자로 들어가는 거죠. 굉장히 매력적인 시장이에요. 속도보다 중요한 건 방향이라고.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가 기업 발대식 때 이런 얘기 했어요. 당시 사회가 필요한 걸 제공해 드려야 된다. 아까 제가 하나 힌트 드렸어요. 요즘 사회가 필요한 건 모바일. 그죠? 그러니까 모바일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나이랑 상관없다. 이 할머니. 이분 같은 경우 엄청난 분이더라고요. 보람이 6살. 월 수익 40억, 95억 건물 매입. 이 보람이라는 유튜버 이 친구의 영상을 찾아보니까 본인이 안 올렸을 거예요. 부모님이 해줬겠죠. 근데 만 개가 넘어가더라고 영상이. 근데 10,000개를 올려주시면은 하루에 한두 개씩 편집하고 올린다고 10년이 걸려 10년. 근데 이거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몸값 올리는 사람은 하세요. 진짜 고수는 남의 시간 사버린다는 거 아시죠? 남의 시간 사버려서 시스템으로 하는 분. 이건희 회장이 박사급들이 이제 사버리잖아요. 남의 시간 사버려가지고. 근데 영상을 10,000개 올리려면 어차피 시간이 투자해야 되잖아요. 스마트폰을 5만 개 최대 한 개 당장 올릴 수 있어요. 근데 자동화 프로그램 쓰면은 50년이라는 시간을 벌어다 주죠. 이게 한 사람이 그러니까 모바일 노예가 생겼다고 저는 약간 비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평생 나를 위해서 일해주는 모바일 노예. 저는 자고 일어나 내내 팔려나가는 괜찮은 매력적인 시장이에요. 고수의 시장. 네. 남의 시간 사버리는 사람이 고수다.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거 PT 좀 수정해야 되는데 2020년도 11월 달 1,000여 개 사업자예요. 그러니까 스마트스토어 개정하신 분들은 많아요. 35만 명 있어요. 굉장히 많죠. 35만 명. 근데 자동화 이렇게 프로그램 쓰시는 분들은 끼케야 1,000여 명 사업자예요. 초기 시장이라고. 그렇죠. 매력적인 시장이죠. 1인 미디어, 1인 마켓이라고 화학이라고 이렇게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왜 자동화 프로그램 왜 쓰셔야 되냐고 말씀드리면은 스마트스토어 보통 매출 나오기 시작할 때 보통 한 4,000개, 5,000개? 10,000개부터 조금씩 매출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10,000개를 내가 그냥 소위 말해서 웹디자인 동안 내가 웹디자인을 하든 노가다를 올린다고 치면은 10,000개 올리면 제가 볼 때 10년 걸려요. 하루에 하나씩 올려도. 그러니까 스마트스토어 한번 올려보셨어요? 개인으로? 저는 제가 웹디자인 좀 할 줄 알아가지고 한번 올려봤는데 하나 올리는데 한 30분에서 1시간 걸리니까 짜증나서 못하겠더라고요. 계속 하나 올리는데. 그런 프로그램 필요하다. 그러니까 비교를 두면은 모내기 할 때 어떤 사람은 낫으로 배고 어떤 사람은 트랙터로 배고 경쟁력이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쇼핑몰에서 뭐 이렇게 기존의 쇼핑몰이 아닌 소자본을 할 수 있는 비즈니스. 기존의 쇼핑몰도 소자본이 가능하지 않고 광고 비용 때문에 물건을 사입해야 돼요. 뭐 재고보다 먹는 비즈니스, 무정부 비즈니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했을 때 저는 저희가 가치를 되게 위대하게 생각하는 기업이거든요. 이따 기업 설명 들어보시면은 나눔이라는 상생의 기업 문화 가치가 있어요. 왜냐면은 여기 쇼핑몰 시작하면 다 대표님들이잖아요. 사업하시는 대표님들. 자칫 대표님들끼리 경쟁해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 상생하고 나누고 이게 인디언 속담 중에 이런 얘기가 있대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높은 이상과 높은 뜻을 가지면 같이 가라고. 그러니까 이게 초기 사업자분들을 해가지고 한 달에 돈 1,000만 원 벌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되면 쿠팡 들어가서 2-3천만 원씩 벌고 어느 정도 되면 병행 수입해가지고 저는 이 시장에서 하루에 1,000만 원 버는 사람 있어요. 캐나다에서 그러니까 제 광고주였는데 요즘에 페이스북이랑 왔다 갔다 하거든요. 여기 강의 한번 해주기로 했어요. 병행 수입. 그러니까 병행 수입 그런 절차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500만 원, 1,000만 원 버는 거에 만족하지 마시고 그 이상에 해가지고 그런 걸 같이 해서 도전해 보셨으면 해요. 이따가 두 번째 시간에 제가 약간 거시적으로 좀 짚어드렸거든요. 왜 쇼핑 플랫폼인가? 두 번째 시간은 프로그램 자세한 디테일한 설명이랑 그리고 저희 순이익 사례들을 이렇게 보여드려요. 보면은 이거 나이랑 상관없어요. 28살에 1,500만 그렇게 버는 친구들 있어요. 그리고 상담 타임 갖도록 할게요. 도움 좀 되셨나요? 마치는 시간 같고요. 저희 5분 쉬고 밖에 다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지금 4시에 시작할게요. 커피 마시고 이따가 화장실 1, 2, 3, 4 별이고 담배도 1층에서 태우셔도 돼요. 네. 이상 마치러 하시면 감사합니다. 여기가 환기가 잘 안 돼서 문을 열어놓으면 또 네. 이거 약간 솔루션이 제가 생각할 때는 솔루션이 처음에는 도움이 필요한데 솔루션은 하나의 도구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솔루션으로 활용하면은 더 빨리는 가요. 근데 하다 보면은 세무 관련한 것도 있고 법률 관련한 것도 왜냐면 그림이 이미지 영상이다 보니까 실수로 남의 이미지 가져와가지고 하면은 문제 생기는 경우도 있고 이건 구매 대행 서비스업에 법률적인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법률적으로 문제 생기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 이건 지금 이 회사는 고객 만족도 제일 높아요. 컨설팅 회사고요. 교육 회사 겸 컨설팅 회사 겸 법률이나 세무 서비스 회사예요. 솔루션 회사는 그 솔루션 부분도 이따가 들어보시면은 여타 회사들보다 되게 재밌어요. 그런 서비스 관련도 있고 솔루션도 경쟁이 있고. 네, 배대지. 네.
저희 이제 두 번째 시간 갖기 전에 간략하게 좀 소개부터 해드리면요. 나누리 코리아는 대표님 두 분이 계세요. 남성 대표님, 여성 대표님. 남성 대표님이 교육적인 부분을 좀 한다면은 여성 대표님은 뭐 일에 있어서 추진력, 굉장히 추진력이나 몰입도가 높으세요. 그러니까 왜 원래 이 대표님이랑 여성 대표님이랑 처음에 인연된 거는 부동산 때문에 인연됐는데 처음에는 엄청난 비부인인 줄 알았어요, 강남에서. 근데 그렇게 알고 보니까 이따가 그 본인 소개할 때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30년 동안 세일즈 현장에서 계속 일했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그 진투자라고 하죠. 투자에 막 그런데 지금은 엄청난 자산가가 됐는데 지금 이번의 시간은 제가 볼 때 12시간, 24시간이 아니라 하루에 200시간, 300시간 쓰시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은 하루에 24시간이 아니라 남의 시간 활용해서 200시간, 300시간 사용합니다. 네, 200시간, 300시간을 골라주고 일하시는 우리 이현준 대표님을 50대 후반으로 개인적으로 질문하면 되나요? 나중에? 네. 그 저희 Q&A 통당 시간 다 준비해놨어요. 네, 박수로 한번 볼게요. 박수. 네. 죄송합니다. 제가 커피 한 잔 마시려고. 반갑습니다. 아니, 몇 분 안 계시는 줄 알았는데 들어와갖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코로나 오기 갔나요? 너무 대단하신 분들 모시고 짧게나마 회사 소개를 할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이 투자하신 시간 잘했다. 손해보지 않게끔 열심히 잘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저는 이 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현진입니다. 네. 저희가 저는 뭐 다른 거는 없어요. 뭐 여기에 계신 분들도 하고 똑같이 뭐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잘 지금까지 살고 있고요. 조금 다른 게 있다면 뭐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지만 저는 19살부터 직장을 다녔어요. 여기 19살부터 직장 다니는 분 계세요? 정말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여상을 나왔습니다. 가정 형편이 뭐 좋지 않다 보니까 이제 여상을 가면 뭐가 다 해결이 될 줄 알았어요. 다 누구나 은행을 가는 줄 알고 저희 엄마가 여상을 딱 보냈는데 학원을 가야 되잖아요. 학원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을 못 다녔어요, 3년 동안. 그래서 급수